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가장 지금 흥미 있어 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이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부심도 많이 갖고 있고요. 예, 제 이름은 전상민이고요. 나이는 올해 41입니다. 지금 제가 가장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정보보안 교육을 하는 강사고요. 보통 정보보안 분야가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술 분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공격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직접 시연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을 하고 그 공격의 원리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들을 권고해 드리는 그런 기술 분야의 정보보안 강의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업무 포함해서는 지금 올해 한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제 꿈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 교사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사의 꿈을 갖고 있다가 사범대학은 진학을 못했고요. 그때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가 이제 99년도였는데 이때 인터넷이 막 뜨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인터넷 정보학과를 지원을 했고 사실은 역사교육 전공을 통해서 역사 선생님이 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잘 안 돼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에 직업을 계속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또 지인의 추천에 의해서 개발 업무를 좀 진행을 하다가 안드로이드 그 스마트폰 개발 업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업무를 하다가 정보보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바일 해킹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권유가 들어와서 개발해서 해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해킹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 한 5년 동안은 뭐 웹 해킹, 모바일 해킹, 기타 등등 이제 모의 해킹 업무를 주로 수행을 했었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비슷한 분야의 정보보호 강사로 또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꿈은 교사였는데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역사가 아닌 컴퓨터 정보보안 쪽 강의를 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구분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해킹이라고 하면은 일단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는 정보보안 강의도 하고 있지만 모의 해킹이라고 하는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모의 해킹이라고 하는 부분 앞에 이제 모의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붙었고 이제 모의 해킹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해커가 갖고 있는 스킬을 가지고 실제로 기업이나 기관의 중요 정보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해커가 갖고 있는 스킬을 가지고 정보가 유출되어질 수 있는지 해커가 갖고 있는 스킬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침투 테스트를 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그 기업이나 기관과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활동을 뜻하고요. 그래서 모이해킹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계약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지정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지정된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외의 모든 활동들은 불법적인 활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잘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흥미를 느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일단 컴퓨터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컴퓨터 학원을 주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컴퓨터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학원이니까 다녔고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었는데 막상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컴퓨터를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자체가 굉장히 친숙해졌어요. 지금도 컴퓨터는 그냥 굉장히 편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 업무를 좀 더 관심 있고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컴퓨터하고 좀 친하고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운영 체제, 그 다음에 뭐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드웨어하고 친하신 성향을 갖고 있는 이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좀 더 친한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성향에 맞게끔 정보보안 분야에서도 그 성향에 맞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모해킹을 예를 들면 하드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드웨어 해킹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처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앱이라든가 또는 웹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해킹에 좀 더 스킬들을 좀 더 많이 학습을 하고 함양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현업에서도 하드웨어 해킹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하드웨어 해킹 쪽으로 계속 정진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웹 해킹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웹 해킹을 정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 친숙한 분들은 그쪽 실무에서 이제 갈래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해킹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라고 하더라도 그 하드웨어 안에 프로그램을 내장하기 위해서 뭔가 인풋할 수 있는 칩들이 있습니다. 그런 칩들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뽑아내서 내가 그 데이터를 변조해 본다거나 또는 하드웨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 데이터 안에 뭔가 중요한 정보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 해킹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웹 해킹이라고 하는 부분은 홈페이지 안에 보시면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사용자 입력 폼들이 있어요. 그 입력하는 입력값은 그 홈페이지를 서비스하는 컴퓨터로 전송이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때 공격자는 정상적인 문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를 내 컴퓨터로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즉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 문자열이라고 하는 어떤 임의의 공격 문자열들을 삽입하는 어떤 그런 유형의 공격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역설인데 컴퓨터를 싫어하시는 분들, 예. 컴퓨터 자체가 거부감이 있거나 컴퓨터를 켰을 때 뭔가 두려움이 있거나 컴퓨터 자체를 좀 싫어하는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컴퓨터가 싫으신 분들은 이 직업을 택하실 수가 없어요. 네. 게임입니다. 사실 처음에 컴퓨터를 좋아했던 이유는 게임이었어요. 네. 처음에 저는 이제 16비트부터 출발을 했었는데 기억을 돌이켜서 기억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어떤 GW 베이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그게 있었는데 그때 줄넘기 하는 프로그램 짜는 게 있었는데 제가 다 짜지는 못했어요. 다 짜지 못했는데 어쨌든 컴퓨터를 하면서 컴퓨터가 가장 친숙해졌고 좋아졌던 계기는 사실은 게임이 맞고요. 다만 이제 게임을 통해서 뭔가 이제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를 이용을 하는데 저 때는 지금처럼 그냥 단순히 클릭만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었고 친구들끼리 이제 335 이런 게임이 나왔대. 이런 게임을 너도 한번 해볼래? 사실 불법이었지만 그럼 이제 복사를 해주거든요, 디스켓으로. 복사를 해오면 저희가 다 명령어로 압축을 풀고 명령어로 설치를 하고 하는 세대였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희열을 느꼈죠. 이 친구가 이렇게 압축을 풀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실제로 했을 때 이제 에러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에러가 났을 때는 그 다음번에 친구를 찾아가서 이게 왜 안 되더라, 이 명령어로 안 되더라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몇 번 가르쳐 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에러를 보면 그때 이해가 돼요. 내가 명령어에 뭘 잘못 쳤기 때문에 얘가 에러가 났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순간부터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내가 뭔가 컴퓨터한테 명령어를 실행시켰는데 이 컴퓨터가 나한테 이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없어. 무엇 때문이야? 라는 거를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 있고 그런 어떤 컴퓨터가 나한테 이야기해주는 그 언어들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게 안 될까? 왜 나만 안 될까? 사실 컴퓨터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처음에 제가 교육을 하고 취준생들이라든가 처음 이제 이쪽에 입문하는 친구들은 보통 우리가 에러 메시지라고 하는데 그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제가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일단 그 에러 메시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이용하는 검색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검색 사이트에 그 에러 메시지를 입력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결과값들이 나오는지 그 결과 페이지를 들어가서 그게 만약에 영어다 그러면 끄지 말고 영어를 한번 번역도 해주니까 번역해서 한번 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무언가 이 컴퓨터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어떤 유형으로 나한테 알려주는지를 파악을 해야지만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응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는. 그래서 그 방법을 많이 알려주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장선일 것 같아요. 일단 검색을 먼저 꼭 해보십시오. 네, 그냥 끄지 마시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대로 타이핑을 해서 검색을 하시는데, 보통 저희가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는 부분들은 G사에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예, 일단은. 왜냐하면 대부분 저희가 컴퓨터도 그렇고 프로그램 언어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외국에 있는 문서를 보시는 게, 그리고 외국 사이트를 참조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요새 영어를 또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외국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외국 문서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하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N사는 N사대로 이용하시고요. G사는 이제 컴퓨터 에러 메시지는 G사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사이트보다는 외국 문서를 먼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더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도 영어를 못합니다. 영어를 못하는데 많이 보다 보니까 그 IT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 있고요.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에러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운영 체제라고 하는, 저희가 보통 쓰시는 윈도우즈, 애플의 맥 OS도 요새 많이 쓰시죠. 근데 아마 리눅스라는 운영 체제는 아직 많이 낯서실 거예요. 대부분의 에러 메시지는 요 세 개 운영 체제가 이야기하는, 소통하기 위한 언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영어라고 하지만 대부분 이 운영 체제, 특히 이제 IT와 관련된 컴퓨터 언어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 키워드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이 얘기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찾아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모이해킹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내 기업들은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안랩도 있고, 뭐 SK인포색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보안 회사들이 있어요. 만약에 메이저 보안 회사를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가장 처음에 신입 기준으로 했을 때 200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은 그렇고요. 처음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 성과에 따라서 편차는 굉장히 좀 큰 편입니다. 큰 편이고요.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10년 차잖아요. 10년 차고 제 친구들은 정보보안 분야가 아니라 일단 계열 분야이긴 한데 제가 더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그 편차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성과를 내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편차는 굉장히 달라지고, 처음 월급은 200 중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사실 정보보안이라고 하는 직구는 사실상 언론 뉴스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10년째 유망 직업입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에 쓰이는 IT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생활 밀착형이 되면서 보안에 대한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해킹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아직은 지금 초기 단계긴 하지만 최근에 짓고 있는 아파트들 보시면 월패드라고 해서 아파트에서 그 월패드를 이용해서 다 보일러라든가 집 잠금 장치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다 컨트롤 하실 수 있고요. 그 모바일로 연동해서 핸드폰으로도 컨트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스마트카라든가 또는 이런 스마트 월패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해킹을 당한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피해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미 각 기업들은 이런 제품들을 내놓을 때 보안성 검토라고 해서 보안을 고려해서 이 제품들을 내놓도록 하는 이런 문화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력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망은 좀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상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좀 보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연결을 해서 생각을 좀 했어요. 보람을 느끼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진짜 실제 모의로 만든 테스트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 시스템을 대상으로 뚫기를 수행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뚫어야 되는데 환경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환경 안에서 제가 뭔가 시도를 했을 때 뚫리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또 그걸 찾아보고 또 연구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다시 시도해보고 뚫렸을 때,
그럼 제가 성공을 한 거거든요. 제 업무로서는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성공했을 때 일단 보람, 그 다음에 그 뚫고 나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조 안에서 어떤 보안의 약점들을 이용해서 침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침투를 했을 때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보안 약점이라는 원인이 있겠죠. 그 약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다시 충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코딩을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보안 제품들을 구매해서 설치를 한다거나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보안 약점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주고 나옵니다. 그 방안들이 실제로 그 기업이나 기관에 적용이 돼서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안 뚫리면 힘듭니다. 네, 이게 뚫려야 되거든요. 정보보안 특히 모해킹이라고 하는 분야는 응용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응용 분야가 뭐냐면 꾸준히 계속 그 트렌드를 쫓아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웹 해킹을 했지만 지금은 모바일 해킹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바뀔 거예요. 공격의 원리는 사실상 비슷하지만 대상이 달라지면 낯섭니다. 낯설고요. 그러려면 이 클라우드라는 제품 또는 AI라는 이런 어떤 이 제품들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고 뭐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보안 약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꾸준히 정보 수집을 하고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그걸 적용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점일 수도 있어요.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 내가 한 번 얻은 지식을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쪽 분야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이쪽 분야는 계속 나오는 기술들을 계속 공부하시고 습득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컴퓨터를 좋아하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계속 꾸준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실제로 찾아보고 테스트해 본 게 적용이 되네 라는 부분에서 장점으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격증이 있습니다. 일단 자격증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공인은 아니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격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걸 왜 말씀드렸냐면 어떤 기관이나 공공 성격의 회사를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공인 자격증을 많이 필요로 하고요. 기업이나 이런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민간 자격증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는 보안 기사가 있습니다. 네, 보안 기사가 있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과거 SIS 자격증에서 이제 국가 공인으로 보안 기사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자격증으로는 뭐 제가 갖고 있는 CEH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건 외국 자격증인데 이건 윤리 해커 자격증이거든요. CEH라는 자격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CPP라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자격증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건 보안의 좀 특수한 분야고요. 사실 정보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컴퓨터 보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IT 보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안에 초점을 맞춰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자격증이 있고 IT로 좀 더 저변을 확대하자면 뭐 정보 처리 기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눅스 마스터도 있고 기타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증 전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화이트 해커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법적으로 계약 활동에 의해서 이제 모이킹을 수행하시는 분들을 화이트 해커라고 하고요. 블랙 해커는 반대죠. 계약과는 상관없고요. 시간도 상관없고 장소도 상관없고 제약 사항도 따로 없이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해커들, 블랙 해커라고 부릅니다. 일단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고요. 정보보안 교육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대상은 실제로 기업이나 기관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분들의 스킬 함량을 위한 교육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보안 분야에 이제 취업을 희망하시는 취준생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취준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취업을 목표로 정보보안 분야의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교육센터가 돼서 직접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하는 업무가 있어요. 주요 업무가 있는데 보통 이제 불법 사이트라든가 뭐 또는 불법으로 이제 운영하는 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하는 수사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수사 업무가 있고 디지털 포렌식 업무가 있는데 이제 사이버상에서 그러니까 IT 상에서 뭔가 불법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사 업무가 있고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어떤 집단이라고 할까요? 또는 범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의 컴퓨터에 어떤 증거가 될 만한 데이터를 밀봉해서 가지고 와서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그 분석을 통해서 증거를 찾고 이걸 다시 법적으로 이제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경찰청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응시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학력에 대한 부분도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학력은 일단 IT 또는 정보보안 관련된 학과를 다니고 학사를 취득한 이후에 석사과정까지 수료하셔야지만 졸업하셔야지만 응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관련된 경험이 있거나 직무를 4년 이상 하신 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무가 과연 나하고 흥미가 좀 있을 만한 업무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응시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그 조건을 보시고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부터 쭉 한 번씩 나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쉽게 뭐 연애하기, 뭐 먹기, 뭐 놀기, 게임하기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나열해 보시고요. 그 하고 싶으신 것들 중에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현재 직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주변 지인한테도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 중에 내가 컴퓨터에 좀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관련된 어떤 직무들을 좀 뭔가 찾아보고 싶다. 또 그 중에서도 정보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정보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목표를 설정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를 한 번씩은 다 검색을 해보시거나 또는 주변 지인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팁을 좀 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정보보안을 하고 싶으시면 정보보안 관련된 학과를 입과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학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정보보안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실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다면 학과를 들어가셔서 그 학사를 취득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실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해킹 대회라든가 기타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뭔가 이제 해킹 대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한번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대회에 입상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정보보안학과 또는 IT와 관련된 학과를 들어가서 정보보안 분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모의 해킹도 해보고 싶고 그 대응 방안들도 한번 적용하기 위해서 제언도 드리고 싶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보안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한번 정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